한국인, 그런 거 여기서 먹지 마, 냄새나. 타나카의 며칠 전 모욕적인 말이 민준의 귀에 맴돌았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타나카가 차가운 결의를 담아 말했다. 내가 정말 챔피언인지 확인하러 왔어. 타나카의 눈이 가늘어졌다. 혹시 겁나는 거야?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하지만 시합에서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민준은 왜 싸우길 꺼리는 걸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오사카의 풍경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16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낯선 나라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아, 긴장됐어? 옆자리에서 아버지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그냥 좀 달라서요. 민준의 아버지는 한국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오사카 지사로 발령받아 가족 모두가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한 달 전에 먼저 와서 새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아, 잊지 마. 너가 어디에 있든 너는 챔피언이야. 떠나기 전날 이 코치님이 민준의 어깨를 꽉 잡고 말했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작은 복싱 도장에서 민준은 청소년 복싱 챔피언으로 꽤 유명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했고 아시아 청소년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코치님, 일본에서도 계속 훈련할게요. 꼭 돌아와서 금메달 보여드릴게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민준이 말했을 때 도장 친구들이 모두 둘러서서 민준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야, 박민준. 우리 없으면 누구랑 스파링 할 건데? 친구 동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 애들한테 우리 태권복싱 맛 좀 보여줘.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싱은 그저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정체성이었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민준아, 내렸다 가자. 아버지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의 복잡한 터미널을 지나며 민준은 일본어 간판들을 힘겹게 읽으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간단한 일본어가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서겼습니다. 어머니가 공항 출구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재회하는 순간 민준은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한 달만 해도 더 커 보인다니까. 어머니가 민준의 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새 집으로 가는 길, 민준은 창밖으로 오사카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한글 간판 대신 가타카나와 한자로 가득한 거리, 다른 건축 양식의 집들, 심지어 신호등 소리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작은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내일부터 마츠모토 고등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 아버지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새 집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민준의 방은 창문 너머로 작은 공원이 보이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민준의 짐을 풀도록 도와주는 동안 민준은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요. 알아,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 민준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민준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복싱 글러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아버지가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근처에 무라카미 복싱짐이라고 좋은 체육관이 있어. 내가 미리 연락해 두었어. 너가 원하면 거기서 계속 훈련할 수 있을 거야. 민준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일본 애들이랑 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민준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링 위에서 보여준 모습을 봐왔잖니. 어디서든 빛날 수 있어.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일이 어떨지 상상했습니다. 복싱 글러브를 품에 안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국 교복과는 다른 디자인이었지만 단정한 느낌은 비슷했습니다. 어때? 잘 어울리네. 어머니가 민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긴장 풀어. 첫날은 누구나 어색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요.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링 위에서는 강했지만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 진심은 언어가 아니어도 통할 거야. 그리고 일본어는 시간이 지나면 늘어. 마츠모토 고등학교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교문 앞에서 내리며 민준의 심장은 마치 스파링 전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335 모여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민준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교무실로 가서 시미즈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선생님은 친절한 미소로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박훈,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시미즈 선생님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민준은 깊이 인사하며 준비해온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미즈 선생님이 교실로 민준을 데려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수십 쌍의 눈이 일제히 민준을 향했습니다. 순간 민준의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어요. 한국에서 온 박민준 군이에요. 민준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박민준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몇몇 학생들의 얼굴에서 호기심을, 또 다른 몇몇에게선 무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 빈자리에 앉으세요. 시미즈 선생님이 창가 쪽 뒷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이 자리로 가는 동안 교실 중앙에 앉은 키 큰 남학생이 옆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인이래. 냄새나는 김치나 먹겠네. 옆에 앉은 친구가 낄낄 웃었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알아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수업은 악몽 같았습니다. 민준은 선생님의 말을 간신히 따라갔고 노트 필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가 한자를 천천히 베껴 적을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민준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식 도시락이었습니다. 김밥과 불고기가 담긴 도시락을 열자 교실에 특유의 향이 퍼졌습니다. 우엑! 무슨 냄새야? 아까 그 키 큰 남학생이 코를 막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타나카, 그만해. 앞자리에 여학생이 나지막이 말했지만 타나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그런 거 여기서 먹지 마, 냄새나! 민주는 도시락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복싱링 위에서 얻은 멘탈 훈련이 이런 순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누르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옥상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민주는 서울의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고향이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민주는 꾹 참았습니다. 챔피언은 울지 않아. 링 밖에서도 강해야 해. 민주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용히 지내자. 복싱 챔피언이라는 것도 숨기고 그저 눈에 띄지 않게 학교 생활만 하자. 방과 후에 무라카미 복싱짐에서 혼자 훈련하면 될 거야. 교실로 돌아갈 때 민주는 타나카와 그의 친구 료가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민준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기 봐. 한국인이 온다. 료가 말했습니다. 타나카가 일부러 민준의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미안, 못 봤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완벽한 카운터 펀치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주먹을 꽉 쥐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민주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때 시미즈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박훈, 첫날 어땠어요? 괜찮아요? 민주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조금 적응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미즈 선생님의 눈빛이 민준의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길에 타나카와 료가 교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가려 했지만 타나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한국인 내일은 더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료가 낄낄 웃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들 사이를 지나쳤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민주는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무라카미 복싱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적어준 주소를 따라 골목을 돌았을 때 작지만 깔끔한 체육관이 나타났습니다. 무라카미 복싱짐이라고 쓰인 간판 아래 민주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샌드백 치는 소리, 줄넘기 소리 그리고 코치의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민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디서든 복싱장은 민준의 집과 같았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연락하셨을 겁니다. 무라카미 코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박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청소년 챔피언이라고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그날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자신이 진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의 둘째 날, 민주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이제 오사카에 있었고 오늘도 마츠모토 고등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흐린 하늘이 민준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어제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타나카의 비웃음, 낯선 교실, 알아들을 수 없는 수업들.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민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교복을 입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제보다는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어머니는 민준에게 일본식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오니기리와 타마고야키를 넣었어. 어제 민준이 혼자 점심 먹었다면서? 민준은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모를까? 도시락이 거의 그대로 돌아왔던 걸. 오늘은 일본 음식으로 준비했어. 내가 눈에 덜 띌 수 있도록.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교문 앞에 도착하자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훈. 시미즈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일본어 보충 수업이 있어요. 방과 후에 교무실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미즈 선생님이 떠난 후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몇몇 학생들이 그를 힐끗 쳐다봤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타나카와 료가 다가왔습니다. 야, 한국인 오늘은 무슨 냄새 안 나네? 타나카가 코를 킁킁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책을 펼쳤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수업은 수학이었습니다. 다행히 숫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같았습니다. 민준은 집중하여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갔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볼 사람! 수학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선생님은 민준을 지목했습니다. 새로 온 박군, 한번 풀어볼래요? 민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분수 방정식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한국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은 정확하게 풀이 과정을 적었고 마지막 답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훌륭해요! 박군, 정확합니다. 수학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준은 자리로 돌아가며 타나카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심시간 민준은 어제와 달리 옥상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오니기리를 먹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핸드폰 요금이 걱정되었습니다. 오후 수업은 체육이었습니다. 민준은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단거리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4명씩 조를 이루세요. 학생들이 빠르게 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박군, 이쪽으로 오세요. 체육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타나카, 요, 그리고 요시다와 한 조가 되세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타나카와 같은 조라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미 4명인데요. 타나카가 항의했습니다. 타나카, 그런 태도는 안 돼요. 박군을 환영해 주세요. 민준은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타나카는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먼저 뛸게. 타나카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한국인이 해. 첫 번째 주자부터 세 번째 주자까지 민준의 조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주자인 민준의 차례가 되었을 때
타나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한국인 느리게 뛰면 죽을 줄 알아.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통을 받아들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민준의 몸이 화살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듯 했습니다. 복싱 훈련으로 다져진 그의 근육들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민준은 바람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다른 주자들을 하나둘 추월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민준은 자신이 1등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니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군, 대단해요. 이게 우리 학교 신기록인데요. 체육 선생님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고 싶지 않았는데 운동 본능이 몸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타나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질투와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타나카가 중얼거렸지만 다른 학생들은 민준에게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체육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박군, 정말 빨랐어요. 혹시 운동부에 들어갈 생각 없어요?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그런 건 운이 아니에요. 전에도 운동 많이 했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복싱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냥 달리기를 좋아했어요. 여학생은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미카예요. 잘 부탁해요. 민준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드디어 친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니 민준의 책상 위에 도시락 통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남은 음식물이 책상 위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실 뒤에서 타나카와 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네. 미안. 한국인. 민준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한순간 그는 타나카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코치님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링 밖에서 주먹을 쓰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복서가 아니야. 그냥 싸움꾼일 뿐이지.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주먹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뒤에서 미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휴지를 들고 와서 민준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타나카는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저녁 민준은 시미즈 선생님과의 일본어 보충 수업을 마치고 무라카미 복싱 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속에 쌓인 분노와 좌절감을 발산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체육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복싱 냄새가 그를 반겼습니다. 샌드백이 치는 소리, 줄넘기 소리, 글러브가 미트에 부딪히는 소리. 이곳은 민준이 진정으로 속한 곳이었습니다. 아, 박군. 무라카미 코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육관 한쪽에서 옷을 갈아입고 테이핑을 감았습니다. 글러브를 끼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복서였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라카미 코치는 민준에게 기본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스탠스를 잡고 샌드백 앞에 섰습니다. 제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민준의 펀치가 정확하게 샌드백을 강타했습니다. 체육관에 있던 다른 복서들이 하나둘 훈련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펀치마다 엄청난 파워가 실렸습니다. 멈춰도 돼요. 박군, 무라카미 코치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한국에서 챔피언이었다고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민준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박군, 우리 체육관에 오신 건 행운이에요. 다음 주에 특별한 손님이 오실 예정인데 무라카미 코치가 말하던 중 체육관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돌려 들어오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미카였습니다. 그녀도 민준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군, 여기서 뭐 해요?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정체와 여기서의 정체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복싱 훈련을 하고 있어요. 미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훈련해요. 우와, 대단한데요? 아까 동작 봤어요. 프로 같았어요.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비밀이 하나 더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무라카미 코치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이카는 우리 체육관의 에이스예요. 미카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삼촌. 민준은 놀랐습니다. 미카가 무라카미 코치의 조카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미카와 함께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미카는 민준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민준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청소년 챔피언이었다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민준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학교에서는 왜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놀랄 텐데.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거든요. 미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나카 때문이죠. 걱정 마세요. 그 애도 사실은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애거든요. 타나카도 복싱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미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지역 챔피언이에요. 다른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력은 미카가 윙크했습니다. 박군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집 앞에 도착해서 민준은 미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처음으로 학교가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미카는 밝게 웃었습니다. 내일 봐요, 챔피언. 민준이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무라카미 코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한 손님이 오실 예정인데 무슨 뜻이었을까? 민준은 궁금했지만 오늘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친구를 얻었고 복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그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카의 방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복싱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준에 대해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무라카미 체육관에서 본 그의 실력은 분명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청소년 복싱 챔피언. 미카는 검색창에 단어들을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클릭 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민준이 있었습니다. 링 위에서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박민준 전국 청소년 복싱 대회 2연패 달성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 애였구나. 미카는 더 많은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민준의 경기 영상, 인터뷰, 시상식 장면들. 그중 하나는 KBS 스포츠 뉴스 마이너스 아시아를 노리는 복싱 신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을 클릭하자 민준이 상대를 압도하는 장면들이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정확한 펀치, 빠른 푸서크, 예리한 카운터 펀치. 그의 실력은 놀라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반 박훈이라고? 미카는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흥분이 일었습니다. 이런 실력자가 자신의 삼촌 체육관에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더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문에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민준을 보고 갑자기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자리에 앉아 앞자리의 여학생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한국 복싱 챔피언이야?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비밀이 어떻게 알려진 걸까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교실 문이 열리고 미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준, 왜 말 안 했어? 넌 진짜 대단한 애였구나.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미카가 그의 정체를 알아내서 다른 친구들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민준의 자리로 몰려들었습니다. 나 어제 내 경기 영상 봤어. 정말 멋있더라. 너 진짜로 전국 대회에서 우승한 거야? 일본에서도 계속 복싱할 거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은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눈으로 미카를 찾았고 그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대단해서 몇몇 친구들에게만 말했는데.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야, 타나카, 너 경쟁자가 생겼어? 교실 뒤쪽에서 타나카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준과 타나카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차가운 저기가 교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타나카는 아무 말 없이 교실을 나갔고 요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고 학생들은 자리로 돌아갔지만 민준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몰려와 질문을 했고 민준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준은 옥상으로 도망치듯 올라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카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을 거예요. 타나카가 화난 것 같아 걱정이야. 그 애는 자존심이 세거든.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왜 그렇게 화난 거죠? 미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타나카는 이 지역 최고의 복서로 알려져 있어. 몇 번의 지역 대회에서 우승했고 다음 달에 있을 전국 대회를 준비하고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전국 챔피언이 나타났으니 민준은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타나카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난 그와 경쟁할 생각 없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미카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어. 오후 수업 중 민주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다른 반 학생들이 그를 쳐다보았고 몇몇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편한 것은 타나카의 적대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수업 내내 타나카는 민준의 뒤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민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민준이 사물함으로 가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사물함 앞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사물함에서는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물함을 열자 안에 있던 책과 노트가 모두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물함에 물을 부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뒤에서 타나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비가 많이 온 모양이네 한국인.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복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젖은 책들을 꺼내는 동안 시미즈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박군, 무슨 일이에요? 민준은 사물함을 가리켰습니다. 물이 들어갔어요. 시미즈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요? 민준은 타나카를 힐끔 보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선생님. 시미즈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무실로 오세요. 마른 수건을 드릴게요. 교무실에서 시미즈 선생님은 민준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박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해줄 수 있어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고자질하는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시미즈 선생님은 그를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오늘 당신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더군요. 한국에서 복싱 챔피언이었다고? 민준은 놀랐습니다. 선생님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랬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학교의 자랑스러운 일인데. 민준은 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보통 학생으로 지내고 싶었거든요. 시미즈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나카와 문제가 있나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미즈 선생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타나카도 복싱을 한다고 들었어요. 아마 경쟁심 때문에. 시미즈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타나카는 어려운 아이예요. 아버지가 엄격하고 항상 최고가 되라고 압박해요. 복싱은 그의 유일한 자부심이죠. 민준은 타나카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자신처럼 복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저는 타나카와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시미즈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위해 맞서야 할 때도 있어요. 모든 문제가 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은 무라카미 복싱 짐으로 향했습니다. 체육관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훈련 중인 복서들이 더 많았고 코치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무라카미 코치가 민준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박군. 드디어 왔군요.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무라카미 코치는 민준을 체육관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민준이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김 코치님! 민준의 한국 코치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코치에게 달려갔습니다. 코치님, 여기서 뭐 하세요?
김 코치는 환하게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챔피언이 어떻게 지내나 보러 왔지. 그리고 그는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었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 민준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김 코치는 무라카미 코치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시아 청소년 대회가 2달 후에 도쿄에서 열려. 내가 한국 대표로 출전할 기회가 있어. 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대회는 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일본에 살고 있는데. 김 코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왔어. 특별 훈련을 시작해야 해. 무라카미 코치와 함께 내 훈련을 맡을 거야. 민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이곳 일본에서도 그의 꿈을 계속 좇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코치의 지도 아래 민준은 과거의 실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샌드백을 치고 미트 훈련을 하고 섀도우 복싱을 하는 동안 민준은 모든 고민을 잊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체육관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타나카와 료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타나카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챔피언인지 확인하러 왔어. 민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도전장이었습니다. 링 위에서의 대결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라카미 코치가 나서려 했지만 김 코치가 그를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타나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나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겁나는 거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링 위에서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해. 타나카는 잠시 민준을 바라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학교 체육관. 내일 방과 후 내가 정말 챔피언인지 모두에게 보여줘. 타나카와 그의 친구들이 체육관을 나가고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대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코치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비됐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코치님. 하지만 이건 단순한 승부가 아니에요. 제가 보여줘야 할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진정한 목서의 정신이에요. 김 코치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내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야. 민준은 가슴 속에서 강한 결의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그는 단순히 타나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복싱의 진정한 의미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타나카와의 대결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선 민준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링에 오를 때마다 느꼈던 그 특별한 긴장감이 몸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공식 경기가 아니었고 상대는 그를 미워하는 타나카였습니다. 이건 그냥 승부가 아니야. 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민준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무라카미 복싱 짐에서의 특별 훈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학교로 향하는 길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김 코치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링 위에서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거야. 가장 어려운 상대는 언제나 자신의 두려움이지. 교문 앞에 도착하자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모두가 오늘 있을 대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이제 민주는 원치 않게 학교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자리로 가는 동안 수십 개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타나카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 거지?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미카가 민준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정말로 할 거야. 타나카는 정말 세게 치거든.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도 몇 번 맞아봤으니까요. 민주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소문은 더욱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반 학생들까지 민준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민준은 도서관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타나카의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타나카의 스타일은 공격적이었습니다. 강한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그의 주무기였고 수비보다는 공격에 치중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이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체육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탈의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핑을 감는 동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뒤에서 김 코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코치님, 어떻게 여기에? 김 코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내 제자를 혼자 둘 수 없지.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 코치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코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스파링이 아니라. 김 코치는 민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듣거라. 오늘 내가 할 일은 내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진정한 복서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야. 기억하렴. 내가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체육관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의 학교 전체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체육관 중앙에는 간이 링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타나카가 글러브를 끼고 워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공식 경기장에 들어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고 소란스러운 체육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타나카와 민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타나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절대 질 수 없다는 듯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시미즈 선생님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두 분, 이건 그냥 스파링이에요. 실력을 겨루는 자리지 싸움이 아니에요. 규칙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타나카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글러브를 끼고 링에 오르자 민주는 이상하게도 평온해졌습니다. 이곳은 그가 가장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링 위에서 민주는 언제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레퍼리 역할을 맡은 체육 선생님이 두 사람을 중앙으로 불러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3라운드, 각 1분입니다.
헤드기어와 마우스피스 착용은 필수입니다. 클린 복싱만 허용됩니다. 이해했나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코너로 돌아갔습니다. 자신감을 가져하지만 교만하지 마. 김 코치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첫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타나카가 빠르게 중앙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잽이 민준의 가드에 막혔습니다. 민준은 수비에 집중했습니다. 타나카의 스타일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싸워! 도망가지 마! 타나카가 이를 악물며 외쳤습니다. 타나카의 공격은 강했지만 예측 가능했습니다. 왼쪽 제프 오른쪽 스트레이트 그리고 다시 왼쪽 훅. 민준은 모든 공격을 가드로 막거나 몸을 비틀어 피했습니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타나카의 공격적인 스타일이 더 화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싱을 아는 사람들은 민준의 방어가 얼마나 정교한지 알아차렸습니다. 첫 라운드가 끝나고 민준은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좋아. 민준 이제 그의 패턴을 알았지?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가렴. 김 코치가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볍게 발을 움직이며 타나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타나카가 공격할 때마다 민준은 정확한 카운터 펀치로 응수했습니다. 탁. 민준의 잽이 타나카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타나카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강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공격이 강해질수록 빈틈도 커졌습니다. 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펀치를 꽂았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날 무렵 타나카의 얼굴에 좌절감이 보였습니다. 그의 공격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야.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 김 코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처럼 행동하라.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타나카는 마지막 힘을 모아 민준에게 돌진했습니다. 민준은 그의 공격을 피하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탁. 민준의 스트레이트가 타나카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타나카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쓰러질 듯 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민준은 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타나카를 쓰러뜨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잠시 물러섰습니다. 타나카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체육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준의 행동에 놀란 듯 했습니다. 타나카가 다시 자세를 잡았을 때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시 공격했지만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라운드의 마지막 10초, 타나카는 모든 것을 걸고 민준에게 돌진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민준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반칙이었습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공격을 피했고 완벽한 바디샷으로 반격했습니다. 타나카의 몸이 앞으로 꺾였고 그는 균형을 잃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타나카를 붙잡아 쓰러지지 않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공격을 멈추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마지막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체육관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은 타나카에게 다가가 글러브를 부딪혔습니다. 좋은 경기였어. 내 오른손 스트레이트는 정말 강해. 타나카는 잠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민준의 글러브에 자신의 글러브를 부딪혔습니다. 왜 날 쓰러뜨리지 않았어? 기회가 있었는데.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경기가 아니었잖아. 우리는 그냥 서로의 실력을 확인했을 뿐이야. 타나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적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시미즈 선생님이 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두 사람 모두 훌륭한 실력과 스포츠맨십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포츠의 정신입니다.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민주는 링 밖에서 미소 짓고 있는 김 코치를 바라봤습니다. 코치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링에서 내려오자 미카가 달려와 민준을 안았습니다. 정말 멋있었어. 마지막에 타나카를 도와준 거 정말 대단했어. 민준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냥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타나카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니. 민준 내가 너를 잘못 판단했어. 넌 정말 실력자야. 민준은 타나카의 변화에 놀랐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타나카, 넌 정말 강한 상대였어. 타나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이길 거야. 같이 훈련하면서 실력을 키우자. 민준은 기쁘게 타나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미즈 선생님이 타나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타나카 군,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반칙 공격은 용납할 수 없어요. 일주일간 복싱부 활동 정지예요. 타나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시미즈 선생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정정당당하게 얻는 거예요. 오늘 민준 군이 보여준 것처럼요. 체육관에서 나오는 길 민준은 김 코치와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 내가 자랑스럽구나, 민준아. 김 코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긴 것도 아닌데요. 김 코치는 웃었습니다. 넌 더 중요한 것을 이겼어. 내 자신의 분노와 교만을 이겼지. 그리고 적을 친구로 만들었어. 그게 바로 진정한 챔피언이 하는 일이야. 민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일본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링 위에서 그는 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친구를 얻었으니까요. 스파링 다음 날 민준은 평소보다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일 이후 학교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습니다. 교문을 지나는 순간 몇몇 학생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박군. 어제 정말 멋있었어. 민준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런 관심이 낯설었지만 적어도 적대적인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교실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타나카가 민준의 자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자 타나카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민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타나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타나카.
나도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으니까. 타나카는 고개를 들고 민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존경과 부끄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어. 내 실력을 봤을 때 질투가 났어. 하지만 어제 내가 날 쓰러뜨릴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걸 보고 진짜 챔피언이 뭔지 알게 됐어.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타나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가 되자. 타나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타나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친구. 그 순간 교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타나카 료 미카와 함께 식사를 했고 수업 시간에도 누군가 항상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타나카와의 관계는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타나카는 민준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었고 민준은 타나카에게 한국 복싱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종종 함께 무라카미 복싱짐에서 훈련했습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살짝 올리면 가드가 더 단단해져. 민준이 타나카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타나카는 진지하게 민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너의 푸서크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줄넘기 3,000개의 비밀이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미즈 선생님이 민준과 타나카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학교 축제가 있잖아요. 혹시 복싱 시범 공연을 해줄 수 있을까요? 민준과 타나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타나카가 먼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가 준비할게요. 선생님. 시미즈 선생님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보여준 스포츠맨십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학교로 돌아가는 길 타나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 진짜 멋진 공연을 준비하자. 내가 알고 있는 체육관에서 링도 빌릴 수 있어. 민준도 흥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열정인 복싱을 모두 앞에서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만의 특별한 시범 경기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방과 후마다 특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무라카미 코치와 김 코치가 함께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두 코치의 서로 다른 스타일이 만나 더욱 풍부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타나카의 파워와 민준의 스피드가 결합하면 환상적인 시범 경기가 될 거야. 무라카미 코치가 말했습니다. 김 코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싱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훈련 중에 민준은 종종 타나카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타나카는 일본의 전통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싱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며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했어? 타나카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떡볶이. 매콤하고 쫄깃한 덕에 달달한 소스가 어우러진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타나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 우리 엄마가 요리를 잘하시는데 내가 설명해주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야. 민준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초대를 받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타나카. 타나카는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친구 사이에 뭘 그래. 그리고 이제 나를 케이토라고 불러도 돼?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일본에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학교 축제 당일 교정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각 반마다 다양한 부스를 운영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운동장 중앙에 설치된 복싱링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민준과 케이토는 긴장된 표정으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케이토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좋은 긴장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너에게 주고 싶어. 케이토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준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붉은색 머리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우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썼어. 오늘 우리가 함께 링에 오를 때 이걸 착용했으면 해. 민준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머리띠를 집어들고 이마에 둘렀습니다. 케이토도 동일한 머리띠를 꺼내 착용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모두에게 진정한 복싱 정신을 보여주자고. 링 주변에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과 케이토가 링에 오르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미즈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범 경기를 보여줄 두 학생을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온 청소년 복싱 챔피언 박민준 군과 우리 지역의 챔피언 타나카 케이토 군입니다. 관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민준은 링 끝에서 김 코치와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민준과 케이토의 시범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파링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춤을 추듯 정교한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린 기술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관중들은 두 사람의 움직임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스타일이 만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순간들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지막 순간 민준과 케이토는 서로에게 강한 펀치를 날리는 척하다가 동시에 멈추고 글러브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함께 관중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미즈 선생님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박민준 군이 잠시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민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늘었지만 아직 일본어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민준입니다. 민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링 위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열정입니다. 민준은 케이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타나카 아니, 케이토는 저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제가 이곳에서 용기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 소중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링 위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싱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중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토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케이토와 저는 함께 성장하고 언젠가 국제대회에서 만나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싶습니다. 그때는
각자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선수로서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링 위에서 적이 아니라 친구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내려놓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케이토가 다가와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었어, 민준. 난 내가 자랑스러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성취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링에서 내려오자 김 코치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아시아 대회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해. 준비됐니? 민준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코치님 이제 정말 준비됐습니다. 케이토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대회 나갈 때 내가 응원할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같은 링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을게. 민준은 웃으며 케이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을 위해 더 열심히 훈련해야겠네요. 민준의 부모님이 다가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적응할 줄 몰랐구나. 미안하다, 아들. 발령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줄 몰랐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오히려 감사해요.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케이토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이런 귀중한 경험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학교 축제가 끝나갈 무렵 민준은 학교 옥상에서 오사카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곳도 그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뭐 해? 미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뒤돌아봤습니다. 미카, 케이토, 료가 서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미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서 파티 열기로 했어. 다들 올 거야. 너도 와. 민준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케이토가 민준의 옆에 서서 함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계속 함께 훈련할 거지? 내가 너만큼 강해질 때까지. 민준은 장난스럽게 케이토의 어깨를 쳤습니다. 그럼요, 친구니까요. 그들은 함께 웃으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땅에 있는 외로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진정한 친구를 얻은 챔피언이었습니다. 교정을 내려다보던 시미즈 선생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고 적을 친구로 만드는 용기지. 그녀의 말은 저녁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링 위에 우정이 피어난 그 특별한 이야기처럼.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